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봉쇄実施한 적 없다 발뺌하는 상하이 시민들 분노, 당 떠나는 중국인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이가 66일 만에 해방이 되었죠. 상하이 시민들이 지난 1일 직장에 복귀하고 생산에 재개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돌연 도시 봉쇄의 책임을 주민위원회에게 돌려서 시민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영 언론 기자를 통해서 상하이 봉쇄를 물타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과도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공산당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 봉쇄 지시한 적 없다 발뺌하는 상하이 시민들 분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중국 SNS에 고완밍 전직 신화통신 기자가 쓴 기사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SNS에 알고 보니 상하이 봉쇄는 오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라는 글을 실었는데요. 고완밍은 상하이시 한 방역 책임자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시 정부는 봉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 따라서 봉쇄 해제도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봉쇄 조치를 집행한 주민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이며 그들은 정부 지령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주민위원회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말을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결코 중국 정부가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죠. 그는 중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정부는 시의회와 위원회와 시정부가 발표한 공식 규칙과 규정만 책임진다. 주민위원회의 공지는 주민위원회와 주민들의 공동인식일 뿐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정부 공식 도장이 찍히지 않은 상급 부서 요구 문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것이에요. 이번에 도시 봉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도장이 박아져서 봉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중국 정부는 공문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위원회가 지금 말로만 전달받은 요구에 따라서 방역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발뺌하는 것이죠. 고완밍은 이에 대해서 봉쇄를 지시한 정부 공문이 없지만 시민들은 이번 봉쇄 조치를 정부 지시로 받아들이고 따랐다. 또한 전세계 언론이 상하이 봉쇄를 보도할 때 방역당국은 한 번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정부의 이런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까지 적었죠. 현재 해당 글은 SNS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해당 소식을 SNS에서 접한 상하이 시민들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서 정부는 상하이 2,500만의 인구가 자발적으로 봉쇄 조치를 했다고 한다. 정말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어서 그는 정부에 따르면 지금 시민들이 상하이의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외출하지 않았다. 우리는 병원, 백화점, 회사에도 문을 닫으라고 스스로 요청을 했고 그들은 모두 순순히 영업을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식재료도 구하지 못하면 굶고 아프면 참으면 괜찮다. 팬데믹 확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시민들은 스스로 가두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했다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회사에 가지도 않고 스스로 병원도 가지 않고 백화점도 가지 않고 이런 일들이 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방역 펜스까지 쳤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대변하는 비꼬는 말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드디어 끝났다. 그는 그동안 내가 이 도시를 위해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눈물 난다. 나 자신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갖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 상하이 푸지구의 한 주민위원회 관계자는 1일날 인터뷰에서 주민위원회가 독단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봉쇄할 권한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상급 부서인 가도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가도는
구는 시의 공식 문건 또는 구두 전달 지시를 따른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가도라는 것은 지금 구는 시의 공식 문건 또는 구두 전달 지시를 따른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공식 문건은 없다고 할지라도 구두 전달 지시는 확실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푸동신구의 한 주민위원회의 관계자도 우리는 언제나 가도를 통해 전달받은 정부 정책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정부 시책 그리고 정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명령은 정부가 내렸든지 아니면 상하이 정부가 내렸든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푸동신구에 사는 왕씨도 2달 봉쇄로 시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았지만 관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상하이 봉쇄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완전 봉쇄를 계속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이상 계속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들 스스로 했을까요? 그들은 계속 살고 싶어 했고 움직이고 싶어 했고 위험한 것을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공산당 떠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의 본부를 둔 글로벌 탈당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중국 공산당과 산하 조직을 탈퇴한 중국인이 무려 3억 9,6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마땅한 정규 탈퇴 절차가 없는 중국 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서 지금 2004년도 말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2004년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탈퇴 신청을 받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센터에 접수된 탈퇴 서명만 4억 건에 육박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탈퇴, 그것은 공산당에 대한 일종의 항거의식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아서 탈퇴 신청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올해 들어서 중국 최대의 도시인 상하이를 비롯해서 40여 개가 넘는 주요 도시에서 전면 그리고 일부 봉쇄 그리고 이동 제한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지금 우한 그리고 몇몇 도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40개가 넘는 도시에서 지금 현재 그 봉쇄와 이동 제한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올해 들어서. 중국인은 봉쇄기간 전염병 자체보다는 장기간의 감금 그리고 식량과 생필품 부족 그리고 의료 서비스 중단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전염병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격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감금을 당한다든지 육체적으로 힘들어지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 사태를 통해서 이 정부 관리들이 뒷돈을 챙기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상하이와 같은 경우는 생필품을 구하는데 대리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을 만들려다가 지금 시기가 늦어져서 안 했는데 이러한 대리인들을 세우려고 했었을 때 이 대리인 자체도 이 정부가 인정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부정부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의료 서비스 또한 중단이 됐는데 집에만 있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악화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래서 지금 중국의 인민들이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불만의 화살은 중국의 모든 정책과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일당 독재 정권인 중국 공산당으로 이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탈퇴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본토 중국인 중 실명으로 탈당을 신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홈페이지에 등록된 탈퇴선언 일부에 이런 글도 적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피해를 본 상하이 시민 러제 그리고 장신둥, 거이제 등 3인은 탈당센터를 통해서 성명한다. 탈퇴를 통해서만 중국 공산당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 하지만 중국의 선정기관인 CCTV, 이 CCTV가 텔레비전 그리고 라디오를 방영하는 대표적인 방송이죠. CCTV는 식량 공급이 풍부하고 생활은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사악한 중국 공산당의 사전에는 수치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죠. 탈당센터에 접수된 성명에는 중국 여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탈퇴 사연들도 담겨져 있는데요. 산둥성 주민인 자오진이는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정책으로 깨어났다라고 하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자신에게 받았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지금 코로나19가 딱 걸리게 되면 완전 봉쇄, 완전 억압 이렇게 돼요. 집에도 문에 못을 박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오진이는 집 현관문은 용접되어서 폐쇄됐다. 일도 못하고 물건 사러 나가는 것 일도 금지됐다. 방역 요원들에게 간청했지만 결국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졌다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죠. 제가 아까 금방 언급해드렸던 집 현관문까지 못이 박혀서 봉쇄된, 그리고 용접이 되어서 봉쇄된 일이 있었고 결국은 일하는 것을 나가지 못해서 직장까지 쫓겨난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이룽장성 주민인 원파는 지금 20여 년 전 중국 공산당 소뇽 성봉대에 입단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하이를 보라. 관리들은 외국에서 오는 구호물자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 더 많이 벌려면 팬데믹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상하이의 봉쇄 때문에 많은 원조물자가 상하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중국의 정부들이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이것을 착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돈벌이로 삼고 있고 이것을 구호물자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돈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원파는 하얼빈에서는 장기간 봉쇄로 빚더미에 앉은 한 가게 주인이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다가 주변의 구조로 목숨을 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관영 매체에서는 방어하려고만 했지 분신은 시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죠. 그는 중국 공산당은 수치를 모르고 뻔뻔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결국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나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 탈퇴를 선언하겠다라고 하면서 탈퇴센터에 이러한 글들도 올렸죠. 탈퇴센터 관계자는 중국 공산당의 방화벽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이 되는 만리 방화벽이 중국에서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인터넷으로는 여기 인터넷이 접근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탈당센터로의 접근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구글도 아예 접속도 안 돼요. 그래서 VPN이라는 이 우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 사이트에서 접속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우리 두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상하이 정부에서 자기들은 봉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봉쇄를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이 나왔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산당에서 탈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